캡틴장, 구독과 좋아요. 실황사. 예. 벌써 금요일이네. 오늘은 네로 채널에 대해서 한번 할 건데, 우리 그 중국 가면 네로 채널만 시제게 파일럿 태워가지고 상하이 파일럿 태워가지고 바로 가면 이제 또 바로 네로 채널이잖아. 그럼 시제게가 우리가 배웠던 거를 활용하기 참 좋은 동네야. 그만큼 힘든 동네지. 아무튼 룰라인, 그러니까 룰라인 아직 다는 못 외웠지, 맞지? 네. 근데 보면 좀 힘들어, 이게 외우기가. 룰라인하고 룰10이 좀 많이 빡세. 근데 우선 한번 내가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고 또 질문 있으면 바로 질문해줘. 네, 알겠습니다. 룰라인은 네로 채널인데 협수로라고 하지. 협수로인데 우리가 콜레그에 보면 콜레그는 대항에 대해서 두 선박 간에 만약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있으면 충돌 위험이 있으면 피항 동작을 한에 있어서 규정을 짓는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헤드 어스체이션이나 오버테이킹이나 아니면 크로싱이나 뭐 그런 것들. 근데 네로 채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의 법적 지위가 일반적이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 네로 채널은 18조 그 선박 간의 책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력선이 있지. 동력선이 있는데 동력선이 원래는 어선이나 아니면 범선, 소형선을 피해야 하잖아. 근데 그런 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네로 채널에서는 어선이나 그 다음에 소형선 20m 미만선, 그 다음에 범선이 동력선, 그러니까 네로 채널에서만 안전 항해를 할 수 있는 선박을 피해야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소형선 그런 것들이 이러한 통항 불방해 선박이라고 하는데, 안전하게 네로 채널을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배 같은 경우에도 네로 채널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쯔강 지나가면 통항을 하다 보면 거의 수심이 한 14m, 15m잖아. 근데 우리 그때 수심이 12m잖아. 그러니까 UKC가 2, 3m 뿌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서 막 선박, 어선이나 아니면 터그선 20m 미만 선박이나 아니면 범선들이 얼쩡거리면 좀 짜증나겠지. 그럼 걔들 좀 피해라 해 하면서 잘 안 피하지.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 재밌겠지? 네. 이런 걸 배우면 재밌다 생각하면 또 재밌어져. 그리고 네로 채널을 배우기 전에 네로 채널이 뭔 것 같아? 네로 채널 이제 좁은 수로. 그래 말할 줄 알았어, 내가. 좁은 수로지. 좁은 수로란 정의가, 좀, 보면, 콜레가에서는 좁은 수로라고, 그러니까, 네로 채널이 좁은 수로인데, 좁은 수로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룰 3조 보면, 정의에 대해서 막 돼 있잖아. 막, 동력선은 뭔지, 그 다음에, 세일링 베슬은 뭔지, 어선은 뭔지, 그 다음에, 심지어, 항해란 뭔지, 언더웨이 있지. 언더웨이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정의가, 한번 물어보자. 언더웨이가 뭐야? 이제 정박 중이지 않고, 그러니까 앵커링이나 벌싱하지 않고 어그라운드 되지 않은 상태. 똑똑하네.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언더웨이는, 노 앵커링, 노 벌싱, 노 어그라운드 된 거를, 언더웨이, 그러니까 항해 중이라고 해. 그러니까, 드리프팅은 항해 중이지. 그래서, 항해 중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돼. 알았지? 네. 아무튼 이야기 딴 데서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는데 유독 네로 채널에 대해서만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애매해, 이게. 어디가. 그러면 우리는 양쯔강을 네로 채널이라고 하는데 왜 양쯔강을 네로 채널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고 나면 네로 채널에 속할 거야, 아마. 그러면 네로 채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까? 네. 그러면 네로 채널은 좁은 수로인데 법률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사실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영국, 미국, 우리나라 이 세 군데 나라에서 한번 좁은 수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어. 영국에서는 간섭적으로나 아니면 간로선장, 예를 들어서 네로 채널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는 데서 사고 났어. 그러면 법관이 요 네로 채널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맞지? 그거에 대해서 간섭하고 그냥 갈로 선장이니까 좀 그런데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00피터 예인선열이 항해할 수 있는 수심이나 너비 관련돼서 이제 뭐 한 그 1200피트의 예인선열이 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없다면 그건 내로 채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도 어떤 게 내로 채널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야, 우리나라에 보면 조도 있지, 조도. 네. 학교 조도 좁아, 안 좁아? 좁지, 맞지? 그렇죠. 네로 채널이야? 네로 채널이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네로 채널이야. 근데 네로 채널인데, 그러면, 그 안에서 사고가 옛날에 보면, 사고 난, 기록들 보면 네로 채널이더라고. 그러면, 뭘 봐가지고 네로 채널이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 네. 그 네로 채널은 아까도 봤지만, 법적, 이제, 일반적 콜레그의, 규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로 채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선하고 상선하고 붙여서 그 수로에서 네로 채널 그러니까 조도가 네로 채널이 아니면 어선이 불통, 통항 불방의 의무가 네로 채널이 아니면 통항 불방의 의무가 아니니까 18조 규정을 해가지고 일반 동력선이 어선을 피해야 하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네로 채널이면 통항 불방의 선박이 돼버리잖아, 어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로 채널이냐, 네로 채널이 아니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해당 관계자다가 이게 네로 채널인지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근데 그럼 우리나라 조도, 우리 학교 근처에 지리적 조건이 어떤지, 그 다음에 선박의 크기, 종류, 해상 교통량이 어떤지, 그 다음에 항해사가 항해 간섭 검토를 해보니까 네로 채널이야. 너무 여기서 디테일하게 내가 설명해버리면 길어지니까 우리 15분 만에 이걸 빨리 끝내야 하니까 이거는 책에 한번 더 훑어봐봐. 그러면 이 관련돼서 사실상 문제로 해가지고 아까 지리적 조건하고 선박의 크기, 종류, 해상 교통량, 그 다음에 항해사들이 어떻게 조도 들어갈 때 어떻게 지금 들어가는지 검토해 보니까 저도 네로 채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되지? 네. 그리고 여기 네로 채널은 A, B, C, D, E, F, G까지 있는데 그러면 간략하게 어떤 조문이 있는지 한번 볼까? 네. 여기 보면 A는 어떤 거냐면 A는 네로 채널에서는 오른쪽 항해해가지고 가능하면 오른쪽 항해해가지고 가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B는 20mm 미만 소형선이나 아니면 세일링 베스는 범선 같은 경우에는 이 네로 채널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통항 불방해 의무를 가져.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도 어로종사선도 통항 불방해 의무를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D는 크로싱인데, 크로싱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크로싱을 무조건 하지 말아 돼 있는 게 아니고, 크로싱은 그러니까 언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크로싱 할 때 주의사항이 뭔지, 그에 대해서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E 보면 E는 오버테킹이야. 오버테킹, 협수로에서도 오버테킹 하죠. 우리도 양쯔강 통화하면 오버테킹 우리가 속력이 그렇게 늦진 않아.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보면 타이들에 따라 조류에 따라서 15너트 나갈 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버테킹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오버테킹을 언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하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오버테킹 할 때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핏줄선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핏줄선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오버테킹 관련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 만약에 내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망국부, 협수로는 망국부가 있어. 망국부가 뭔지 알지? 망국부에 대해서, 망국부를 지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가져야 하고, 망국부 신호가 또 있단 말이야. 그 신호가 어떤 것들이 되는지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 앵커링. 웬만하면 우리 양쯔강에 대해서, 양쯔강 보면 각 앵커리지가 정해져 있어. 그 앵커리지 정해진 데 말고는 앵커를 하지 말아야 돼 있단 말이야. 앵커 하면 벌금이나 아니면 이제 아주 무서운 PSC가 올라오겠지.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앵커링 하지 말아 돼 있어. 뭐 이래 F까지 설명하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여기 A 아까 A는 뭐라고 돼 있다고? 가장 가능한 오른쪽으로 항해해라. 그래 돼 있지. 여기 하면 읽어볼까? A. A vessel proceeding along the course of a narrow channel while fairway shall keep as near the outer limit of the channel while fairway which lies on her starboard side as is safe and practicable.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강행 규정이야. 어떤 게 강행 규정이냐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협수로를 통항하는 배들은 가능하면 그 협수로의 오른쪽으로 그 항행해라 이래 돼 있는데 왜 오른쪽으로 항행하라고 돼 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고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고 내가 했잖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정이야. 이 말은 즉슨 뭐냐면 그 반대측에서 배가 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 as is safe, 그러니까 safety and practicable로 돼 있잖아. safety and practicable.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배 안전하다고 되는 한에서는 그 오른쪽으로 항해하러 돼 있잖아. 그 수로의 오른쪽을 붙어가지고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배가 상대방이 안 오면 센터로 가란 말이 아니야. 센터로 무조건 오른쪽으로 항해하란 말이거든. 예를 들어서 이 강행 규정하고 공고 규정이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우리가 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2차선이, 그러니까 1차선, 1차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중앙도로가 있어. 그러니까 중앙선이 있단 말이야. 중앙선이 있으면 우리가 중앙선 반대편에 차가 안 온다 해서 중앙선을 넘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가행 규정이야. 그러면 공교 규정은 뭐냐? 우리가 그냥 시골 같은 데 보면 중앙선 없이 그냥 1차선만 딱 돼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넝구리에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차선이 다른 차가 안 오면 그냥 중앙으로 쭉 가다가 차고 그 헤드온 시츄에이션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살짝 오른쪽으로 가급적 오른쪽 딱 해가지고 엄청 비껴가가지고 이제 클리어 되면 다시 센터로 가는 이게 공고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확실히. 그래서 이게 가행 규정이라서 다른 배가 오든 말든 무조건 우리는 가능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여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프티 앤드 프랙티컬은 여기 필요 이상으로 본선의 안전 무리하면서까지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 우리 안전이 억셉터블 하면 억셉터블 하는 데까지 이제 오른쪽으로 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해되지? 야 지금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말이 새는데 그건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는 있지.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B하고 C가 뭐냐면 우선 B가 보면 A vessel of less than 20 meters in length or sailing vessel shall not impede the passage of a vessel which can safely navigate only within a narrow channel or fairway인데 한마디로 통항 불방의 의무. 그러니까 C도 한번 읽어볼까? A vessel engaged in fishing shall not impede the passage of any other vessel navigating within a narrow channel fairway인데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달라. B 같은 경우에는 그 소형사, 그러니까 20m 미만 배하고 그 다음에 셀링 베스는 그 네로 채널하고 페어웨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 언니 여기 항로만 지나가야지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배에 대해서 방해하지 임패드, 그러니까 임패드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애니 베슬이라서 있단 말이야. 모든 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모든 배는 20m 미만 배하고 셀링 베슬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고, 요 좁은 수로 안에서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 통항 불방의 의무를 가졌고, 그 다음에 C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통항 불방의 의무를 가졌다. 여기서 보면 통항 불방의 의무가 있는데 그 18조 여기 이 BC가 뭐하고 좀 위배되냐면 18조에 보면 선박 간의 책무가 있지. 18조 선박 간의 책무가 A가 A는 그 18조 A가 뭐 있냐면 그 파워 드라이빙 베슬, 그러니까 동력선이지. 동력선은 그 밑에 막 열거돼 있는 배를 피항하려 돼 있어. 무조건 피항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선이나 범선이나 그 다음에 소형선 그런 것들 다 피하려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라 했어? BC가 피하려 돼 있지, 맞지? 그러니까 위배돼. 특별한 지위를 이제 동력선이 특별한, 아까 여기 지휘체계가 18조에 대한 책무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거지.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자. 토항불방의 의무. 근데 토항불방의 의무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8조 할 때. 8조 F124 네. 맨날 외우기 힘든 거 맞지? 맨날 2, 3일 지나면 또 까먹고 맞지? 그게 통항불방의 의무가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돼서 한번 설명해 볼게. 네. 그 우선 소형선박하고 범선, 오로종사선, 그러니까 통항불방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크루싱에서도 배울 건데 소형선박 범선, 그 다음에 오로종사선, 그 다음에 좁은 수로에서 횡단 금지에 대해 통항불방의 의무가 있단 말이야.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통항불방의 의무 관련돼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통항불방의 8조에 보면 F123이 있는데 F 방해하다. 그 협수로에서도 임패드라 돼 있잖아. 아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임패드, shall not impede 돼 있지. shall not impede가 이 방해하지 말라고 있는데 여기 협수로에 대해서만 방해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 8조에 보면 방해하지 말라고 또 언급을 해놨어. 이걸로 모아서 보면 협수로에 대해 한해서만 임패드 방해하다라는 걸 정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사용되는 거지. 여기 보면 F1에 보면 8조 F1 보면 통항불방해 선박은 조기에 피항 동작을 해서 그 타선박의 안전한 패세지를 충분한 수역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기에 피항 동작을 해가지고 타선박에 대한 충분한 수역을 보장하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 보면 리스크 오브 컬리전 언급이 없어. 8조 1에. 그러니까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생기기 예전에 이렇게 하란 말이지. 네로 채널도 마찬가지로 네로 채널에 보면 우리가 콜레그에 리스크 오브 컬리전의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헤드온 시츄에이션도 그렇고 크로싱 시츄에이션도 그렇고 막 그러면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인발브 오브 리스크 컬리전 되면 뭐 피항도치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8조에 보면 8조 F에 보면 이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말없이 그 조기에 피항 동작을 해서 충분한 수역을 네로 채널도 마찬가지야. 네로 채널에 스타보드로 가능한 한 협수로의 스타보드로 바짝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아웃터 리미트에 바짝 당겨가지고 스타보드로 항해하라 돼 있잖아. 그게 뭐냐면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야. 그 다른 콜레그의 다른 법들은 어떤 거냐면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생겨서 그거를 리스크를 다시 없애는 거거든. 근데 네로 채널이나 그러니까 8조의 F1은 뭐냐면 리스크 오브 컬리전에 대한 언급 없이 미리 사전에 동작을 취해가지고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없도록 만들라 이 말이야. 근데 8조 F2에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또 통항불방해 선박은 그러니까 자기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이 의무가 뭐냐면 조기에 피항 동작을 해서 충분한 수역을 보장해라. 이랬는데 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언제 면제되지 않냐면 그 다른 선박하고 만나가지고 리스크 오브 컬리 생기면 이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액션을 취하면 또 액션을 취해야 할 거 아니야. 리스크 컬리전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위험하잖아. 그러면 액션을 취할 때는 어떻게 충분한 주의를 가져야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또 저 F의 3을 보면 양선박 간에 심지어 이제 통항 불방해가 되지 말아야 할 선박들도 이 법의 파트 B의 이 규정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대해서 의무를 가진다 돼 있어. 한마디로 8조 F는 통항 불방해 선박도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생기면 니도 책임져야 하고 통항 불방해가 되지 말아야 할 선박도 리스크 오브 컬리전이 되면 니 인마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래 돼 있어. 한마디로 리스크 오브 컬리전은 생기지 않게 다 액션을 잘 취하라 돼 있어. 지금 그래서 8조하고 연관돼가 통항 불방해 의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래서 B 소형선 그 다음에 범선 이런 거는
네로 채널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 불방해하지 마. 그 다음에 어선 불방해하지 마. 나 좀 이따가 오버테킹 할 때도 같이 또 설명할 건데 네. 아무튼 불방해하지 말아야 돼 있어. 이해되지? 네. 그리고 D 크로싱 D인데 크로싱 한번 읽어볼까? A vessel shall not cross a narrow fairway if such crossing impedes the passage of a vessel which can safely debut only within such narrow fairway. 여기 크로싱 언제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방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기 그 네로 채널하고 페어웨이 그러니까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통항 불방해되지 말아야 할 선박에 대해서 크로싱을 서치 크로싱이 임패드 해버리면 크로싱 하지 말아야 되지. 좀 말이 어렵나? 그래서 횡단 상태 3조건이 있는데 횡단 상태 3조건이 되면 너는 크로싱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금 수역이 네로 채널이라고 단정되어질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좁은 수로의 횡단이 다른 선박이 통항을 방해할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좁은 수로 등이 통항하는 선박, 그러니까 좁은 수로 등에서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인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 횡단하면 안 된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양쯔강에서 우리 배 딥 드라프트잖아. 수로는 14, 15m인데 우리는 12m잖아. 그러니까 뭐 6개시 2, 3m니까 우리 딥 드라프트 우리는 오른쪽 조금만 가면 어그라운드 되지, 맞지? 포트 쪽으로 가면 헤드 스테이션 배하고 반대쪽으로 오는 배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항로에 이 좁은 수로 등 안에서만 안전 항해를 할 수 있는 배지 우리가.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어선이 탁 치고 크로싱 해버려. 그러면 이 크로싱 해버리면 어떻게 돼? 좁은 수로 등 횡단이 우리 배한테 방해를 하지. 내가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데 방해를 하지. 그 다음에 양쯔강은 좁은 수로지. 이 세 가지 조건이니까 야는 횡단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배가 예를 들어서 한 3000TU 작은 컨테이너 선이라 하자. 그러면 한 8m 될라나? 한 7m, 8m 드라프트가 그래 될 거란 말이야. 근데 터그선 같은 경우에는 드라프트가 한 3m, 4m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양쯔강은 15m, 14m 그 수심이잖아. 그러면 충분한 걔는 6개시 둘 다 6개시가 충분하지. 그러면 컨테이너 뭐 한 3000TU 컨테이너가 네로 채널을 통항하고 있어. 근데 터그선이 나 크로싱 해야겠다. 크로싱 딱 해. 이때 돼 크로싱 하면 돼, 안 돼? 해도 되죠. 왜? 이 수역이 좁은 수로긴 해. 근데 좁은 수로 등이 횡단이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근데 좁은 수로 등을 통항하는 선박이 좁은 수로 등 안에서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으니까 3000TU 컨테이너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저가도 되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만약에 횡단 상태 3조건에 해당 안 하면 그냥 제15조 횡단 상태 크로싱 그 15조 룰을 적용하면 돼. 이해되지? 그래서 좀 약간 어렵게 설명을 내가 한 것 같기도 한데, 크로싱은 언제 할 수 있다? 이러한, 좁은 수로 등에서만 안전 항해하는 배를 방해 안 할 때만, 크로싱 할 수 있다. 마지막 좁은 수로 횡단 금지도 통항 불방해 의무가 있지. 그러니까, 크로싱 하는 배가 통항 불방해 의무선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맞지? 그리고, 더 레럴 베슬, 그러니까 더 레럴 베슬은 뭐냐면, 여기, 더 패스지 오브 베슬이겠지, 맞지? 크로싱 당하는 배가 되겠지. 우리 배겠지, 맞지? 그러니까, the letter vessel may use the sound signal prescribed in rule 34D. 34D가 음운 신호고 단음.
뭉뭉뭉뭉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if in doubt as to the intention of the crossing vessel 크로싱 베슬이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의문이 들 때는 우리 단은 오해해가지고 야 니 뭐하노 이렇게 하는 거야. 크로싱 할 때 또 딱 직각으로 크로싱 했는데 어중간하게 크로싱 해놨다 또 어디 갔다 하면 우리가 오해 딱 해가지고 야 똑바로 행동하려면 방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래지. 좀 재밌나? 그 다음에 E1 같은 경우에는 E1이 있고 E2가 있는데 E1은 뭐냐면 추월선 오버테킹인데 오버테킹은 언제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오버테킹 할 때 또 그 추월선, 피추월선 그때 이제 또 시그널이 있어. 근데 여기 보면 추월하고 피추월선이 그 시그널인 이 시그널은 언제 하는 거야? 서로 시계에 있을 때 하는 거야? 아니면 제한 시계에 있을 때? 제한 시계에 있을 때도 오버테킹 휘슬을 울려도 안 돼? 안 되죠. 지금 여기 오버테이킹 내가 액션을 취하는 그 사운드 시그널은 서로 시계 상태에서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로 유추해 보면 오버테이킹은 언제 할 수 있다? 네로 채널에서 서로 시계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제한 시계에 대해서는 오버테이킹을 할 수 없나? 근데 뭐 오버테이킹은 할 수 있겠지만 제한 시계에 대한 규정하고 룰 2,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한 룰 그거를 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오버테이킹을 웬만하면 근데 제한 시기에서는 오버테이킹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오버테이킹 하다가 사고 나면 제19조 제한 시계 그 다음에 뭐 리스폰시빌 룰2 리스폰시빌리티 이 규정은 이제 같이 또 적용이 돼야 하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읽어볼까? In a narrow channel warfare way, when overtaking can take place only if the vessel to be overtaken has to take action to permit safe passing. 여기 보면 봐봐 피추어선이 봐봐 take action to permit safe passing을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야, 니 안전하게 통항해 이렇게 take action을 취한단 말이야. 이게 take action을 어떻게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뒤에 나오거든.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야 그 추월선이 만약에 피추어선이 허락을 해야지만 어떻게 한다? 오버테이킹 할 수 있다는 거지, 맞지? 네. 그러면 추월선 볼까? The vessel intending to overtake shall indicate her intention by sounding the appropriate signal prescribed in Rule 34C1.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오버테이킹을 언제 할 수 있냐면 추월선이 내 추월할 의도를 가지고 의도의 사운드를 내야지. 그리고 내야 하는데, 그 낸 거를 피추어선이 듣고, 액션을 그러니까, 패싱하는 액션을 취해야지만 오버테이킹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34C1은 어떤 음량 치는지 한번 볼까? 추월선은, 스타보드를 추월할 때는 장장단, 그 다음에, 포트 추월할 때는 장장단단, 뭐, 이렇게, 추월 인텐션 사운드가 있는데, 근데 네로 채널에서는 웬만하면 포트 쪽으로 추월하는 게 더 안전해. 왜냐면 우리 배가 있는데 우리 배가 속력이 우리 배보다 속력이 더 빠른 배들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속력이 더 빠르잖아. 그럴 경우에 우리 배를 추월하잖아. 추월하는데 우리 배는 바짝 그 협수로의 채널의 아우터 리미트 바깥 붙여서 스타보드로 붙여가지고 항해를 하잖아. 근데 오버테이킹 베슬이 스탑으로 추월하면 우리는 또 포트 쪽으로 좀 틀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 되면 다른 배하고 또 헤드온 시츄에이션이 되니까 좀 어중간하지. 그렇기 때문에 오버테이킹 베슬은 항상 네로 채널에서는 포트로 추월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포트 추월을 하고 그다음에 피추어선은 여기 좀 더 읽어보면 요거 어디까지 읽었지? 34C1이지. The vessel to be overtaken, 피추어선이지. Shall, if in agreement, 만약에 동의가 있으면, sound the appropriate signal prescribed in Rule 34C2. 그러니까 34C2가 장단이야. 학교 때 배웠지. 장단을 잘 맞춰야지. 장단을 잘못 맞추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추어선이, 야, 내가 오버테이킹, 뭐, 포트로 하든지 스타보드로 하면, 포트로 하면 단 해가지고, 너희, 포트 쪽으로 추월하겠다. 이렇게 하면 VHF로도 또 이제 알려주겠지, 맞지? 그렇게 되면,
야는 장단 이래가지고, 야, 그 장단 시그널을 딱 해가지고, 야, 그러면 내가 액션을 취해줄게 하면서 같이, 뭐, 스탑을 좀 더 틀는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음량 신호로 딱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추어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면 이제 오버테이킹은 가능한 거지. 다시 한번 볼까? The vessel to be overtaken shall, if in agreement, sound the appropriate signal prescribed in Rule 34C2. 그러니까 장단, and take step to permit safe passing.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take step. 그러니까, 그 음량 소리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전하게 take action을 취하란 말이지. safe passing 하게. 네. 근데, 여기서도, if in doubt, she may sound the signals prescribed in Rule 34D. 34D가 뭐였지? 음원 신호. 음운 신호였지. 그러니까 단음 오해, 네. 붕붕붕붕붕붕. 야, 또 이제 오버테이킹 하는데, 뭐, 오버테이킹 하라 했는데, 갑자기 나는 이제 안전한 수요. 내가 분명히 포트 쪽으로 니 오버테이킹 하라 했는데, 이놈이 뒤에 스탑에서 오버테이킹 막 기어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단음 오해 해가지고 좀 주의 신호를 줘야지, 맞지? 네. 응. 근데 여기 보면 E2가 있는데, E2에 보면, this rule does not relieve the overtaking vessel of her obligation under Rule 13이 있거든. 그러니까 this 룰이 뭐냐면 E1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E1, 그러니까 그 네로 채널에서 오버테이킹을 어떻게 하는지 추월선하고 비추월선 액션하고 그 다음에 음량 신호에 대해서 말한 거, 이 룰이 그 오버테이킹 하는 추월선 관련된 규정은 13조거든. 추월선이 13주 규정에 대한 의무를 면해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면, 네. 여기 그 네로 채널에서 오버테이킹 관련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 그 E2, 그러니까 E2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자면, 소형 선박 있지, 20m 미만 선박하고, 그 다음에 그 범선, 오로종사선, 여기 네로 채널에서 무슨 선박이야? 네로 채널에서는 이제 피항선. 피항선이지. 한마디로 봐봐, 통항 불방의 의무선박이지. 네네. 통항 불방의 의무선박이 됐어. 그러니까 18조에 선박 간의 책무, 그러니까 선박 간의 책무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배는 딥드라프트 베슬이 어떻게 보면 맞지? 네네. 우리가 조정이 자유롭지가 않단 말이야. 네로 채널에서는 우리는 막 코스키핑 해야 한단 말이야. 코스키핑 해야 하는데 네로 채널에서는 우리는 지위가 피항선이야, 유지선이야? 유지선. 그 네로 채널의 의미를 담으면 우리는 유지선이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소형선박하고 범선하고 그 오로종사선은 통항 불방의 의무, 우리 배에 대해서 통항 불방의 의무를 가지고, 그래서 그 피항선이 된단 말이야, 이 친구들은. 보면 통항 불방의 의무가 있는데, 상기 선박 이 세 가지 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배가 그 배들을 추월할 경우도 있단 말이야. 우리 배가 그때 보면 13나트, 12나트로 이렇게 달리잖아. 네. 근데 어선이나 그 네로 채널에서 터그선 같은 경우는 또 20m 미만 선박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단 말이야. 6나트 막 7나트단 말이야. 근데 그 네로 채널에서 얘들이 얼쩡거릴 때도 있단 말이야. 얼쩡거릴 때 좀 몇 번 봤지? 네. 얼쩡거리면 짜증나기는 하는데 얼쩡거릴 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버테이킹 해야 하는데 걔들이 계속 우리 배에 대해서 얼쩡거리면, 특히나 그 우리가 오버테이킹 하는데 막 걔들이 스타볼 갔다 포트를 갔다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그 배들은 통항 불방의 의무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우리 배가 네로 채널을 항해하는데, 안전 항해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진단 말이야.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리고 근데 추월선박이지 우리가. 네. 추월선박인데, 추월선박은 그러면 얘들은 우리 배에 대해서 통항 불방의 의무를 가지고, 우리 배는 또 오버테이킹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여기 봐봐. This rule does not relieve the overtaking vessel of her obligation under Rule 13. Rule 13에 대한 Rule 13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A에 어떤 말이 돼 있냐면, Rule 13A에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도 오버테이킹 베슬은 피추월선의 피항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추월선이지. 네. 추월선이니까 그 필요시 감속하고 그다음 실행 가능한 그 선박을 피항해야 한다 이래 돼 있어. 그렇게 지금
이 투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맞지? 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알짱거리도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쌍거리 무시하고 그냥 코스키핑하고 스피드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스피드를 낮추고 그 다음에 피항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상사 RPM 내리고 그리고 저 뭐냐 어디냐 만곡부 이제 F 같은 경우인데 F는 만곡부에 관련된 건데 만곡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학교 보면 중리 있지, 중리. 네. 중리 보면 7호광장이라는 데가 있거든. 7호광장이 있는데, 7호광장 그 근처에서 택시 타면 좀 웃긴 일이 있어. 7호광장 위로 올라오는 택시하고, 네. 7호광장 밑으로 내려가는 택시가 서로 안 보여. 어, 그럼 택시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빵 길게 장음을 내면서, 소리를 내면서 간단 말이야. 와, 내가 1학년 때 그거 듣고 나서, 그거를 들은 상태에서 해상교통법을 듣는데, 와, 영도에 있는 택시들은, 영도에 있어서 그런지, 선박에 관련된 만국부 신호를 같이 울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한 건데, 아무튼, 배도 만국부 근처에서는 다른 배의, 지금은 레이더가 있어서 다 보이는데, 옛날에 레이더 없을 때는 안 보였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만국부 전에 빵 해줘야 돼. 여기 보면 a vessel nearing a bend or nearing a narrow channel or a fairway where other vessel may be obscured by an intervening obstruction shall navigate with particular alertness and caution. 뭐라 돼 있어? 상당히 그러니까 만국부 주변에서 다른 배가 보이지 않는 때 만국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배가 보이지 않잖아. 네. 그럴 때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항해를 하라 돼 있지. 네. 그리고 shall sound the appropriate signal prescribed in Rule 342. 이가 뭐냐면 만국부 신호야. 장음 4초에서 6초의 장음을 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이 장음은 이 장음 소리 내는데 제한시계일 수도, 그러니까 만국부인데 제한시계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제한시계 혹시 음량 신호 기억나나? 장음이래. 2분을 넘지 않는 장음일인데 네. 생각해보면 만국부 신호하고 똑같지, 맞지? 네. 우리. 그러니까 장음 무중 신호 대신에 장음 만국부 신호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똑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G인데 G가 뭐 엔카처럼 생겼지, 맞지? 그래서 엔카로 외우면 되는데 네로 채널에서는 웬만하면 상황이 허락하는 한 엔카를 놓지 말아야 되겠어. 엔카를 해가지고 다른 배 통항 불편함을 하면 안 되겠지. 우리 네. 양쯔강 근처에도 지정된 엔카링을 하게 되게끔 지정된 엔카리지가 있어. 거기에 항상 우리 한 18시간씩 막 양쯔강 항해를 하잖아. 네. 그러면 파일럿들도 자야니까 그 근처에 그 엔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배에서 한숨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항해를 시작했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지정된 엔카 위에 우리가 함부로 만약 비상 상황에서는 뭐 평가를 해야겠지. 뭐 그런 경우 말고는 하면 안 돼. 이해되지? 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좀 약간 복잡하면서도 간단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좁은 수로가 뭔지. 근데 좁은 수로가 그러니까 좁은 수로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진다. 콜레그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뭐 예를 그는 거 통항 불방의 의무 뭐 지위도 가지고, 그 다음에 가행 기준 스타보드로 바짝 붙여가지고 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8조 선박간의 책무 있지. 선박간의 책무 어선이나 뭐 소형선, 그 다음에 범선 같은 경우에는 동력선에 대해서 그 유선의 지위를 가지는데, 요선은 유선이 아니고 평선의 지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그 다음에 크로싱 같은 경우에도 크로싱은 하지 말아 돼 있지, 맞지? 우리 만약에 여기는 네로체는 모든 시야잖아. 모든 시야인데, 우리가, 크로싱 15조잖아. 15조는 서로 시계잖아. 네. 서로 시계는 일반 규정이잖아. 일반 규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크로싱 대한에서는 크로싱 하면 우리가 크로싱 할 때 스타보드, 그러니까 우리 자선의 스타보드, 다른 타선발 스타보드를 가진 선박이 우리가 평선으로 여기지는데, 그런 거 다 쌍거리 무시하고 크로싱
못한다. 언제 못한다? 횡단 3대 조건이, 이제, 조건이 딱 되면, 크로싱 못한다 돼 있지. 근데 만약에 이 횡단 상대 3대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빠지면, 그냥 15조 크로싱으로 이렇게 된다 돼 있지. 그 다음에 오버테이킹 같은 경우에도, 언제 오버테이킹이 되는지, 오버테이킹을 할 때 어떻게, 음량 신호를 내야 하는지, 장장단 하면 오버테이킹 스타보드, 장장단단 하면 포트, 그 다음에, 니는 장단, 비추어선 장단 해가 맞춰. 그 다음 음은 비추어선은 이제 추어선이 막 이상한 짓 하면, 단음 오해 이렇게 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그 아까 망국부에서 쫙 장음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한시계에서도 거의 이 장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장음 신호로 이렇게, 근데 제한시계에서 우리 보면 그 음량 신호 보면 저절로 2분 넘지 않는 장음 1회가 저절로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게끔 돼 있으니까 금방 그냥 눌러가지고 하면 돼. 망국부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앵커링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대충 이해되지?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해가지고, 다음에 만나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